네, 최희정 기자입니다. 저 심 교수님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전 아주 가벼운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남북 관광지 개발이 이루어질 때 뭐 북한 내부의 관광 코스라든지 아니면 남북이 이어지는 코스, 남북에서 외국으로 이어지는 코스 등 다양한 관광 코스가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혹시 교수님께서 가장 기대하시는 관광지나 관광 코스는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남북 관광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남북 관광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윤 박사님께서도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이제 전 세계와 연결이 된 거거든요. 일본 분들은 부산을 통해 서울로 해서 신의주에서 중국 가고 또 중국 관광객도 거꾸로 이렇게 내려오시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이제 내국인 관광으로 보자면은 백두산은 여러분들이 꼭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히말라야도 가봤고 맥키니도 가봤고 뭐 저 안나푸르나도 가봤고 또 다 오대륙에 있는 웬만한 산을 다 가봤는데 제가 꼭 한국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그 백두산에 올라갔을 때만큼 가슴 뛴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백두산 천지의 물맛이라든가 그 기상 또 여러분들한테 꼭 전에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 백두산에서 잠을 자면 별이 그렇게 많이 쏟아질 수가 없어요. 거기서 감자를 구워 먹는다든가 아니면 감자술을 한잔 한다든가 할 일이 너무나 많죠. 그리고 올 여름에 우리 얼마나 더웠습니까? 거긴 고온이잖아요. 선선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해외여행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해외여행을 2,700만 명, 2,800만 명이 나갑니다. 1년에. 거기서 10%만 백두산을 가고 또 백두산을 빼놓고 그래도 평양이 얼마나 역사적, 고구려의 수도 아닙니까? 그죠? 정말 많은 역사 유적들이 있어서 평양으로 해서 백두산을 가고 그러면은 젊은 분들한테는 더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관광이 되고 10분의 1만 북한으로 관광을 간다고 해도 정말 그 북한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우리도 송출을 하면서 생기는 부가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기자 최일화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듣고 뭔가 북한을 여행을 관광을 다녀온 것 같이 굉장히 뭔가 만족스럽고 또 새롭게 아는 부분도 알게들이 많아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질문은 저는 윤인주 박사님한테 드리는 질문인데요. 북한 관광을 지금 연구를 하시는 연구자신데 뭔가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관광지라고 하게 되면은 뭔가 거기 가서 직접 보고 뭔가 느끼고 그러고 그걸 가지고 데이터화하고 그리고 그 보고서를 쓰고 하실 텐데 뭔가 북한이라는 거는 지도로만 보고 뭔가 뜨겁게 막 가보고 싶고 막 열정이 많으실 텐데 못 가고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어려운 점이 어떤 건지 조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북한 관광 전문가시로서 뭔가 남한 청년들에게 추천하는 꼭 죽기 전에 가봐야 되는 북한 관광지를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 고충을 알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비교적 이제 교수님에 비하면 아주 이제 피렘이죠. 아주 젊어서 아주 어려서 저는 평양밖에 안 가봤거든요. 사실 금강산도 안 가봤고 금강산 관광을 할 때 저는 거의 20대 초반 이럴 때라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데는 거의 저의 세상에서는 없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2008년에 평양을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나서 그때 이후로 한국 사람들이 거의 이제 북한에 못 가게 됐으니까 제가 막 북한을 가보려고 이렇게 할 때는 이제 갈 수 있는 길들이 다 끊어진 상태라서 그 이후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북중러 접경 지역 거기서 그냥 북한을 조망하는 정도였지 실제 많은 곳을 가보지 못해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되게 안타깝고 그래서 사실 저는 저 대신에 이제 서구 사람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도 가지만 이제 중국 사람들이 보고 즐거워하는 여행의 포인트와 이제 서양 사람들이 찍어오는 것들의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이제 주로 외국에서 관광하신 서양 분들이 이제 구글 같은 데나 이런 데 많이 사진을 올리시거든요. 가서 찍었던 사진들. 그래서 뭐 원산에서 사람들이 해수욕하는 거, 남포에서 와우도 해수욕장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올리면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있고 또 관광객 아니더라도
또 여러 가지 사업자 북한을 오가시는 분들이 갔다 와서 뭐 좋은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도 하고 본인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들을 좀 공유해 주셔서 그렇게 지금은 간접으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실 제일 도움이 됐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구권 관광객을 가장 많이 유치하는 그 고려 투어스라는 그 대표님을 면담했을 때 가장 많이 저는 그분하고 1시간 그 면담한 게 어느 책을 본 것보다도 가장 이렇게 와닿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정말 제가 듣기만 해도 그렇게 좋은데 제가 직접 가보면 진짜 얼마나 더 많이 알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제가 사실 북한에 이제 학자들을 받아가지고 연수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외국에 있거든요. 이제 캐나다에 있는 학교들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그런 데 조금 제 연구 보고서들을 좀 보내드리고, 제 꿈은 제 보고서와 제 연구를 북한의 학자들과 그 공무원들이 보시고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제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남북 관광이 열리면 이 윤인주 박사랑 얘기하고 싶다고, 얘기 좀 들어보자고, 그런 꿈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를 추천한다면 저는 이제 심 교수님께도 한번 가보셨을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저는 제일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는 통천에 있는 총석정이라는 곳입니다. 거기 보면 굉장히 기이한 이런 바위들이 이렇게 정말 그 빼빼로처럼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서 있는데, 그거는 정말 땅에서 봐서는 제대로 못 볼 것 같고, 이렇게 상공에서나 배를 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유람선 관광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때 교수님 설명해 주시기로 이제 군사 이런 기지라서 거의 가볼 수 없는 지역이라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굉장히 가보고 싶고, 그리고 제가 등산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백두산도 말씀하셨지만 그 북한의 주요 명산이 있잖아요. 뭐 칠보산, 구월산, 뭐 묘양산 이런 산에 등산을 가는 것이 저의 어떤 로망이자 버킷리스트고, 여러분들도 하루빨리 북한이 열리면 여러분이 하나씩 이렇게 취미로 스포츠를 좀 하셔가지고 그걸 테마로 해서 북한의 여러 지역들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 해상 교통이 이제 활성화돼서 많은 선박이 이제 이동할 경우 남북한, 중국 어선이나 아니면 선박이 이제 서해안에서 많이 이동을 하면서 혹시나 이제 해양 사고 아니면 기름 유출 등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에 대해서 이런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시스템화, 뭐 체제와 정리, 그런 규범이 바로 잡혔는지 아니면 앞으로 얼마만큼 노력해야 되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이를 이제 생태적인 측면과 연관시켜서 이제 방금 전에도 말씀해주신 점박이 물범이라든지 아니면 갈수록 이제 해상에서 뭐 환경 보호 이런 측면이 대두될 텐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될 건지 전망을 제시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감동스러운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른들도 전문가분들이나 다른 이렇게 공모를 보시는 분들도 거기까지 생각을 많이 못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바다를 연구하는 기관에 있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대부분 땅에 사니까 우리의 관심은 거의 육상에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의 땅만 생각하지 그 주변의 북한의 바다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들조차 마찬가지고. 근데 오늘 그런 질문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그 부분도 우리가 사실 북한하고 경제 교류를 하든 관광을 뭘 하든 북한에 다 아시겠지만 도로철도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경협이 시작되면 배로 많은 물자들이 가게 되거든요. 특히나 이제 북한의 많은 모래들을 가지고 우리가 또 건설 사업에 많이 사용했고, 그럴 때는 전체 남북 해운에 왔다가 물량의 거의 80~90%가 이제 모래였고 거의 다 선박으로 오가는 상황인데, 대부분 잘 모르시죠. 그래서 그 부분에 사실은 준비할 게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북 간에 2005년도에 그래서 해운 합의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런 거 없이 막 오가다가 이게 안 되겠구나 해서 해운 합의서를 체결했고, 거기에 보면 방금 기자님 질문 주신 대로 앞으로 이런 해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자, 노력을 하자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고, 정례적으로 남북 해운 당국 간의 그런 만남을 가지자, 회담을 가지자, 관리 기구를 만들자라는 조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실현이 안 돼서 2005년에 합의를 하고 한 2010년부터 남북 관계가 거의 경색되면서 그 이후로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해도 그렇고 동해도 그렇고 지금 중국 어선들이 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접경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우발적인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조금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사실 작년이었나요? 이제 서해 공무원이 서해에서 사망하셨던 사건도 그런 해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통신 체계라든지 서로 합의된 부분, 군항 구조 이런 부분에서 합의가 있었다면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코로나라는 비상 그런 상황도 있었고 해서 굉장히 조금 서로의 어떤
좀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난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당장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뭐 기름 유출 사고도 그렇고 뭐 사람이 뭐 고난당하고 사망하는 사건도 그렇고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는 점에서 좀 선제적으로 이제 남북 간에 앞으로 이제 협상을 하게 되면 이 해운 합의서를 다시 좀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개정하고 정례적인 만남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이제 IT 기술에 대한 그 관심이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좀 관광을 하기도 매우 힘들고 저도 이런 아름다운 북한의 풍경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관광을 하고 싶은데 이제 VR과 같은 IT 기술을 접목시킨 그런 스마트 관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북한에서 말씀이시죠? 북한에서? 네네. 북한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생활 수준 우리보다 많이 떨어져 있지만 그 소프트웨어 기술은 상당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바둑이라든가 아니면 안면 인식 기술이라든가 그런 것은 세계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할 정도로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VR이나 AR 같은 것도 완전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관광 산업에 벌써 들어가 있어요. 이미 AR, VR 같은 것은 5년 전부터 360도로 평양 시내를 촬영한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그래스를 쓰고서 보면은 날아다니는 것 같은 거죠. 근데 평양은 우리보다 그런 면에 더 발달돼 있는 거가 우리는 서울은 드론도 못 띄우잖아요, 그렇죠? 특별 허가를 내지 이제 하는데 거기는 일반 관광객들한테 그 경비행기를 탈 수 있게끔 다 오픈해 놨거든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외국 여행객들이 그 360도 파노라마로 다 찍어 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집에서도 아주 싼 그 도구를 가지고서 AR, VR로 잘 돼 있고 또 평양 관광 앱도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평양에 가려면은 그냥 가지 말아라. 이 앱을 꼭 다운받아서 가라. 그런 것들이 이제 국제적으로는 북한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다 받아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북한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단번에 도약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다들 공부들 열심히 하고 또 우리하고 똑같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니까 그쪽 분야는 우리들이 앞으로 굉장히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가령 자동차 산업을 한다든가 뭐 반도체 만든다든가 하는 건 정말 천문학적인 자본이 투자돼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소프트웨어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정말 북한이 앞으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왜?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하거든. 밤을 새워서 개발을 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앞으로 상호 이렇게 협조를 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저는 두 분께 공통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해운 합의서와 관련해서 언급을 해주셔서 관련 답변으로 조금 연관지어질 것 같습니다. 북한으로의 관광이 가능했던 시절에 북한에 놀러간 대한민국 사람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에 관광객에 대한 처벌이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중 어느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었는지 관련해서 당시 정해진 구체적인 법률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북한은 굉장히 특이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남북 관계는 이게 외국으로 여행을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국내 관광이에요? 그렇죠? 국내 관광입니까? 유엔에 의하면 따로 가입이 돼 있는 엄연히 주권이 분리돼 있는 나라인데, 그렇죠? 그래서 남북 관계는 국내도 아니고 국외도 아니고 그래서 특별한 관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남북 관계는. 그래서 금강산 관광을 갈 때도 그것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여권을 가지고 갈 거냐? 아니면 우리 백령도나 그런 데 갈 때 주민등록증 내고서 갈 것이냐. 그렇죠? 그런 데서 고민이 많이 생기다가 결국은 한 것이 금강산 관광증이라는 그 관광증으로 해결을 한 거죠. 그래서 속인주의나 속지주의 같은 건 아니고 굉장히 특별한 관계고 특별한 관계로 시작돼서 아직까지도 특별한 관계예요.
우리 헌법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영토로 돼 있는데 그 대한민국 영토면은 그 영토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줘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위법이라고 그랬나요? 위법상? 위법이라는 것도 어느 나라의 기준을 따를 거냐 하는 얘기죠. 자,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 마음대로 욕해요. 누가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북한에서는 그 지도자에 대해서 불순한 얘기를 하면 그건 큰일 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디다 기준을 둘지를 몰라가지고 그쪽도 북측도 답답했고 우리도 답답해서 금강산 특구법이라는 걸 만들어 있죠. 그래서 거기서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간단한 문제들이었었어요. 일단은 그쪽 지도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가능하면은 언급을 안 하게끔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위법을 하는 것은 침을 뱉거나 너무 어르신들이 급해서 산에 올라갔다가 그냥 뭐 소변을 못 쉰다거나 그래서 우리 뭐 그냥 노상방뇨라고 그랬지만 그 급하니까 어떻게 하겠어 산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아주 재밌는 일이 일어났어요. 맨 처음에는 그 북측 분들이 구롱령 같은 데 하면 정말 수정같이 맑은 물이에요. 물고기도 안 살 정도로 깨끗한 물인데 거기서 세수도 하고 손수건 이렇게 축여서 목 닦고 그런 거 다 오케이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물 근처에 못 가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선일보에서 크게 썼어요. 물도 못 만지게 하는 북한모 그래서 막 썼는데 제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고서 자, 그 산에 올라가면서 땀이 나니까 세수도 하고 또 물 한 모금 이렇게 먹고 하는 것은 다 좋았는데 거기서 코를 풀어서 버리는 사람이 있고 왜 또 거기다 양말을 왜 빨아요? 발이 답답하니까 덥겠지 이제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물을 밑에 있는 주민들이 그대로 먹는 식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식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모르는 기자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기자 선생님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볼 때는 팩트를 잘 봐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 그분들은 그 물을 떠서 먹는 물인데 거기다 발을 닦고 등산 양말을 빨고 코를 풀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막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전후사정은 다뚝하고 물도 못 먹게 하는 그런 북한 관광을 왜 가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남과 북이 이제 70년이 이제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들이 볼 때는 정말 불합리한 것도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이 보기는 참 어떻게 지도자를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욕하고 맨날 청와대 앞에서 데모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간을 두고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고 신변안전보호는 서로 앞으로 잘 조절해서 그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죠.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해결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현재까지는 그 정도까지만 돼 있어요. 웬만해서는 억류하지 않고 추방을 한다. 이제 그런 것까지 돼 있는데 좀 더 자세한 법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더 다져서 만들어 줘야 될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 역지사지로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풀어가야 되고 자 그런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도 왜 생겼죠? 관광이 시작이 됐으니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만나고 195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금강산관광을 갔어요. 또 11만 명의 관광객들이 개성을 갔어요. 개성 같은 경우는 시내를 막 마구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신변 안전보장까지는 돼 있지만은 그런 어디까지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하고 통제를 해야 될 건가 하는 것들은 앞으로 좀 더 좀 발전을 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심상진 교수와 윤인주 박사를 모시고 진행된 기자회견이 금강산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그림을 그려가는 한반도 금강산 기자회견 우리 다 함께 새로운 미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